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는 학생들의 생각을 묻습니다. 즉, 내가 어디선가 들었던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어떠한지, 나의 이야기가 어떠한지를 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인데요. 제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대부분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인적성 면접, 서류 기반 면접, 학생부 기반 면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대학별 면접고사에서 이렇게 대부분의 대학들이 치르는 서류 기반 면접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궁금한 질문이 나와요. 면접관들이 이 부분은 더 물어봐야 되겠구나. 이 부분은 더 알고 싶은데 하는 질문들을 묻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면접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적성 면접에서 나오는 것은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는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기도 하죠. 그래서 상황에 따른 가치 판단 문제는 사실 이런 인적성 문제뿐만 아니라 제시문이 주어지는 그런 면접의 형태에서도 종종 묻게 돼요. 예를 들면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라는 학종의 면접이 문제 자체가 약간 제시문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특정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해?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자기 생각만 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뒷받침해줄 논리적인 근거를 어떻게 대느냐가 좋은 점수를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실제 학생들의 면접 사례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에 어떻게 답변하면 되는지 그 요령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모여있는 수업 중에 한번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무엇인가요? 가장 곤란했었던 경험, 가장 어려웠었던 경험은 무엇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은 그렇게 어려웠었던 경험이 없어요. 그쵸? 네. 학생들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참을 펜을 들고 고민을 하죠. 답변하기 위해서 뭔가 끄적이는 척 해야 되는데 생각이 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펜을 들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굉장히 평범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머지 아이들도 저도 끄덕끄덕 옆에서 도대체 뭘 써야 되는 거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우리는 굉장히 평범하고 무난하게, 그리고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어떤 보호하에 지금까지 성장을 하는 상황들이 대부분이어서 특별히 겪은 어려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 살면서 네가 경험했었던 것 중에 가장 어려웠었던 점이지,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정말 완전히 어떤 극으로 치닫는 네, 그런 어떤 난관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답이 어려운 거는 그런 상황을 설정하고 상상하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순간 뭐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어떻게 안 좋게 돼서 실패를 하시게 돼서 뭐 하루아침에 온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진다거나 거리로 나앉는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일찍 사고로 돌아가시게 돼서 내가 슬픔을 겪었다거나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것만이 고난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만이 갈등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사실은 이런 질문이 던져졌을 때 내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힘든 경험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즉, 내가 내적으로 고민하거나 갈등을 겪는 상황들이 바로 그런 부분일 텐데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에 한한 것이어서 사실은 일반화시키거나 표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내가 오늘 시간 약속을 해서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 빗길에 차들이 많이 막혀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 친구가 오래 기다릴 것 같아서 미안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미안한 마음을 잘 전달하지? 하고 고민하는 상황에서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어떤 태도가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 중에 내가 가장 많이 고민했었던 상황, 이런 부분들을 떠올린다면 사실은 답변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낀 어려움의 순간,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수행평가랑 같이, 요즘 학생들 가장 큰 고민이 그거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는데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좀 많이 못 받았더니 등급이 내가 생각한 등급, 지필고사 90점 넘었는데 나 2등급, 3등급 나왔어. 막 이런 경우들. 그러면 그 순간 아마 여러분들 이 고민 하실걸요? 나 이렇게 해서 학종 계속 준비해야 돼? 나 이렇게 수시 계속 준비해야 돼? 막 고민하고 계시는 경우 많잖아요. 2학기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지? 갈팡질팡.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학업에 있어서의 나의 고민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고민의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답변하면 돼요.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야심차게, 나는 생명화학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험을 하는데 실험 과정에서 뭔가 실험 요건이나 이런 조건들이 잘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실험을 실패했어. 어떡하지?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길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실험을 성공시킬까 하는 고민의 과정도 있을 것이고, 모둠으로 조별 활동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시험 기간이라고 야 그거 대충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아서 그 상황에서 나 혼자 동분서주, 애들이 참여도가 떨어지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이 과제를 완성해야 되고 어떡하지 막 하면서 겪었을 내적 갈등의 상황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을 수 있는 갈등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고 진솔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되고,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던 거를 막 구구절절 얘기하지 마시고 그 부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한 대학에서 이제 나왔었던 질문이 있어요. 상황 판단에 대한 이제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몇 년 전 기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 이제 학생들이 실제 경험했었던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심청이가 효녀라고 생각하니? 심청이가 효녀니? 네가 생각하기에는? 막 이랬대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고민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 면접 문제가 나왔었을 때 저희가 이제 이 대학의 통계를 이제 대학 관계자들을 통해서 한번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험에 응시했었던 학생들의 80% 이상이 심청이는 효녀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심청이 효녀인가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80% 이상의 학생들이 다 같은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청이는 효녀다. 그래서 물어봤죠. 면접관이 왜? 심청이가 왜 효녀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모든 아이들의 대답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 교과서에서 배웠었던 내용. 부모님께서 낳아서 길러주시고 정성껏 지금까지 보살펴주시고, 그러니 당연히 부모님에 대해서 자식된 도리로서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효다. 2차적으로 이어진 질문에서
이제 면접관들이 현대 사회에 우리가 이제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러면 학생, 네가 커서 사회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사회인이 되었는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이제 치매라는 병에 걸리게 됐어. 자, 이랬을 때 학생이라면 부모님을 집에서 모실 것이냐 아니면 요양 전문 기관에 모실 것이냐. 이 질문이 이어졌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집에서 모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관이 왜?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까지 저를 똑같죠. 아까 심청이랑 지금까지 저를 부모님께서 키워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만약에 어른이 되고 사회인이 된 상황에서는 부모님을 당연히 제가 케어하고 집에서 모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했을까를 고민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나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도덕적인 대답, 도덕성 있는 대답, 올바른 대답, 이렇게 이야기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범 답안 같은 대답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학생 스스로의 생각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이렇게 면접 평가에서는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더 던졌어요. 사실 어떤 질문을 던졌냐 하면 그러면 네가 형제가 없고 외동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런데 만약에 네가 부모님을 이제 케어를 하려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제 병환이 심해지시면 사실은 혼자 집에 있는 것도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너는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집에서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래도 집에서 모셔야 됩니다. 그게 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그러니까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사실 대기가 어렵고 도돌이표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런 대답이 80% 이상 나왔다라는 것은 아이들의 생각이 그만큼 고정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80%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의견이 더 돋보일 수밖에 없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답변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여기서 차별화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논리적인 근거 없이 튀기만 해서는 안 돼요. 튀어서 좋은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튀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의견들보다 뛰어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합격한 학생은 어떻게 대답을 했었냐 하면요.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어요. 면접관들이 다 이렇게 주목했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앞에 봤었던 아이들은 다 집에서 모셔야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답변을 하고 나갔는데 이 학생에게 물어봤을 때는 이 학생이 저는 요양기관에 모실 생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주목을 해서 왜?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효에 대한 개념, 효의 가치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효란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부모님에 대한 존중, 애정, 존경심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존경의 마음, 공경의 태도를 보여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이상 치매라는 병이 어떤 변수를 낳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병환이 심해지면서 어떤 돌발 행동이나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부모님들이 하셨을 때 이에 대한 케어를 자기가 완벽히 할 수 있을까? 순간 예를 들어서 뭐 화를 낼 수도 있고 마치 아이한테 하듯 짜증을 낼 수도 있고 부모님의 행동을 통제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부모님에게 오히려 불효를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어쨌든 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부모 자식 간이니까 마음이 안 좋고 당연히 자식이니까 이런 것만 앞세우고 집에서 그런
전문적인 케어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모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적인 요양사라든지 또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전문 인력의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모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또 끊임없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을 케어할 수 있는 어떤 조건, 경제적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열심히 만들어 놓는 것 또한 나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효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생각이고 남들하고 똑같지 않은 생각이기 때문에 면접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여러분 느끼기에 어떠세요? 아, 저 항목에 대해서 저 학생은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어진 사안에 대해서 내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그 짧은 시간에라도 해봤는지를 보여주는 답변. 그리고 정말 자신이 이 질문의 의도는 심청이와 현대사회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물어봤을 때는 네가 생각하는 효의 가치관이 뭐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 말고 너는 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묻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면접에서 최종 통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학생은 결과적으로 합격을 했고요. 네, 이 학교가 2배수를 뽑는 학교였거든요. 다른 학생을 젖히고 이제 통과를 했죠. 그래서 최종 1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나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거 내 생각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꼼꼼히 따져보면 지금까지 교육받았던 대로의 그대로 여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한 번 더 한다면 차별화된 답변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보고 들었었던 그대로를 마치 내 의견인 양 제시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면접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치관을 묻는 인성면접 문제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진지한 상황에 대한 고민, 그리고 주어진 질문을 내 경험으로 끌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순발력을 좀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이 되지 않으면 실제 면접장에서 긴장하거나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시고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빠르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그에 대한 남들과 똑같은 대답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이 인성 면접에서는 평가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가치 판단에 대한 질문들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서 질문이 나오는 경우들도 사실 많아요. 학교 생활에서 내가 경험했었던 내용들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있죠.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거 많이 쓰셨을 거예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친구랑 갈등이 있었던 상황이라든지 체육대회를 하면서 뭐 사실 사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되게 사소한 사례일지 몰라도 그게 그 당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진지한 고민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체육대회 반대항 티를 이제 각 반의 티셔츠를 맞추는데 그 티셔츠에 문구를 뭘 넣을 것인지 어떤 색깔의 티셔츠를 맞출 것인지 뭐 굳이 그거를 사야 되느냐 하는 의견부터 사실은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해가는 리더의 입장에서 겪었을 고충, 고민,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로 어떻게 모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해결할 것인지의 과정,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학생부에는 들어있지 않잖아요. 이 학생이 학급의 반장으로 리더로서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정도만 나와 있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어필하느라고 썼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질문이 나올 수도 있죠. 이 활동, 너 보니까 동아리 활동에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설득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설득했었던 말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은 뭐야? 아니면 만약에 네가 이렇게 설득을 하는 말로 모든 아이들 100% 동의했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친구도 있었을 텐데 그 친구하고는 어떻게 풀었니? 뭐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문제들이 때로 나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을 좀 미리 해둬야 되겠다라는 걸로 면접 준비의 시작은 그래야 되겠구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내가 여기에 답변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을 답변할 때는 최대한 내가 다소 부정적인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했던 과정이나 극복했었던 어떤 해결 방안에서의 나의 능력을 좀 어필할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2020학년도 서울대 면접고사는 지역균형의 경우 일반 서류 면접, 그리고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제시문을 기반으로 한 구술고사와 서류 기반 면접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 전형은 2개 유형을 다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역인재 균형은 수능 최저가 있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도 관건이고 서류 기반의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대는 2단계에서 면접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1단계 통과가 되면 2단계에서 구술 면접과 이런 인적성 면접이 합쳐진 형태로 총 50%의 비중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를 치르는 학생들은 1단계 통과됐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 난이도 높은 구술고사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울대 구술고사의 면접 평가 방식은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관, 우리가 이거를 흔히 다대일 면접이라고 해요. 다대일 면접의 방식으로 치러지고요. 그 다음에 제출서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죠.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참고해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이거를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해라 라는 의미겠죠. 면접 및 구술고사라는 거는 고등학교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 또는 단순한 답변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력을 본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이런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각 교과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융통성 있게 사고를 할 수 있고 논리적인 답변을 할 수 있나 이 부분을 이제 보겠다라는 건데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교과에 대한 심층된 어떤 지식, 심화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활용 응용해서 답변할 수 있는 연습도 해야 돼요. 사실 서울대 구술고사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만만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시문이 나오고 또 제시문에 영어나 한자가 섞여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단과대학마다 즉 내가 지원한 학과마다 면접 문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한 학과에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출제 범위 내의 교과 가지고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제 면접 평가 방식에서 제가 아까 짚어드렸던 바와 같이 단순 정답, 단편 지식이 아닌 종합적 사고력을 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단순히 답이 맞고 틀리고만 평가하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려운 누가 봐도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면접 대기실에서 준비 시간 동안 이거를 여러분들이 푸시게 될 때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나 이거 못 풀겠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실제 면접관 앞에 가서도 이미 포기 상태인 거죠.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어버버버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어떤 학생들은요 실제 한마디도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편 지식, 단순 정답을 맞추고 틀리느냐를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최대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느냐를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서울대학교 면접을 치른 학생들이나 또는 면접평가에 참여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못 푸는 문제 다반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어려워요. 100% 정답을 맞출 거라는 기대보다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풀어내려고 노력하느냐의 학생의 태도를 본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출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일단 주어진 문제를 내가 그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웠었던 이론이나 개념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것을 풀어볼까를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최대한의 논리적인 답변을 면접관 앞에서 자신감 있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라는 거는 여러분들 막 그 앞에서 저는 모든 거 알아요. 이렇게 잘난 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겸손한 자신감이에요. 저는 최대한 이걸로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바로는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라는 거를 정말 진솔하게, 솔직하게, 네, 떨거나 긴장하지 않고 여유로운 자세로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신감 있는 학생이라고 평가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 앞에서 내가 긴장하지 않고 어쨌든 내가 아는 한 최대한 아는 부분만큼은 얘기를 하고 나오겠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최대한 그렇게 면접에 임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답을 모르겠다고 해서 쭈뼛거리거나 우물거리고 이런 태도는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없어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최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좀 가져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수학 면접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판서를 하면서 면접관들 앞에서 풀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요구를 그렇게 한답니다. 칠판에 한번 풀면서 설명해봐.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난감할 수도 있죠. 근데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 선생님들이 나와서 서술식으로 풀이 과정 써가면서 학생들 앞에서 푸는 그런 수행평가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좀 나섰던 학생이라면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수식을 어떻게 써서 풀어가느냐, 즉 서술식으로 푸는데 좀 자신감이 있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듣고 단답형으로 얘기해 버릇하는 그런 학생들은 사실은 연습이 더 필요하겠죠. 여기서 하나 또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셔야 될 것은요. 인문사회 제시문은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고전, 비문학, 문학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지만 수학과학 쪽은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출제 범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인문 같은 경우에는 수학 원투와 확통, 미적 이렇게 그 다음에 자연 계열은 여기에 기하 벡터까지 미적분 2까지 이렇게 들어간다. 또 화학은 화학 원투 이렇게 심화 과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대 면접을 보니까 역시나 서울대는 2 과목인 과학에서 심화 과목을 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1, 2학년들은 미리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 이후에 좀 특이하게 면접을 보는 단과대학은 의과대학입니다. 그래서 의예과 면접은 우리가 보통 MMI 면접이라는 명칭으로 불러요. MMI 면접은 의학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의 자질과 인성, 적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의 형태예요.
총 5개 면접실에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면접을 보게 돼요. 그래서 면접 시간만 해도 50분에서 60분 정도 소요됩니다. 들어가는 면접실마다 주어지는 문제가 달라요. 인성 및 가치관을 묻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관련 분야의 전공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MMI 의대 면접을 보는 학생들은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수학, 과학적 쪽에 어떤 교과 지식뿐만 아니라 심층 지식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을 다루는 직업군으로서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어떤 인성과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 물론 제시문형이죠. 제시문이 다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직 인적성은 사범계에서, 그래서 교사의 자질을 묻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준비 시간 15분, 답변 시간 15분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단계에서 50% 이상, 50%의 반영 비중을 가지고 있는 서울대 구술고사 2단계 통과 후에 최종 2명 중에 1명은 탈락하고 1명이 최종 합격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신다면 서울대 구술 면접에 대해서 좀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시양명이었습니다. 발명품 같은 거 해갖고 그런 걸로 사기하고 실용신안 따고 막 이런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자기의 스펙 가지고 넣는 네, 컸다고 다 이상하지. 그런데 저희